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석방됐는데 그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예상은 제가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 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체포적부심도 신청을 했었고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장 실질심사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 일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될 거라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뭐 거의 모든 사람이죠. 예상은 네. 못했던 일인데 이 시간 계산 잘못했다. 즉시 항고 포기한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가 석방을 결정을 내린 게 예, 그러니까 그 구속 기간의 시간을 날로 해서는 안 되고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예, 건데 그것도 뭐 일부 언론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오래된 검찰의 실무 관행에서 좀 반하는 것인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과연 있는 것에 대한 예, 정확한 설명이 안 돼 있고 그 대법원이라든지 상급법원에서 정해주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예, 것이어서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의 체포 과정, 또 집행 과정, 또 구속 과정, 기소 과정에서 여러저러한 그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참에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새롭게 보내서 예, 처음부터 다시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직위원 부장판사의 그런 고민은 저는 충분히 신중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또 1심 재판을 또 직접 담당하는 판사님이시기 예,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판사로서의 그 결정에서 만에 하나 절차상 흠결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게 무슨 재심이 들어오거나 예.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책임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급법원에서 이걸 좀 명확히 클리어해달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예.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그 원칙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즉시 항고 말고 또 그냥 보통 항고라는 게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피고인의 인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통령 석방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렇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에 한번 판단을 더 받아보는 것. 예. 또 이것을 석방 결정을 내린 그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 상급법원의 입장이 좀 명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예.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왜 포기했는지는 조금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왜라고 추정하십니까? 글쎄요, 그 시부정 검찰총장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그 대검의 간부들과 회의를 고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위헌 절차, 위헌 결정이 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제 뭐 구속 취소 결정이 아니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위헌이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다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절차를 지휘했던 게 아닌가 이해는 됩니다. 뭐 이해는 된다고 이제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검찰의 태도랑 워낙 달라서요. 그래서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봐주고 싶은 거 아니냐 직설적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민주당 측에서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일부러 석방하려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시던데요. 예. 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또 과도하게 정치적 분열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심우정 총장 입장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내란 무분별 혐의로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찰입니다. 예. 그분이 뭐하러 봐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검찰 측의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인 것을 우리가 예. 생각해 보면 예.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일부러 석방해 주려고 구속 시간도 계산을 일부러 잘못한 게 아니냐, 일부러 허술하게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도록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통 항고도 안 한다는 거, 아까 그 김현정님도 이해가 어렵다는 그 보통 항고도 안 한다는 사실 때문에 네. 도대체 왜? 그렇다면 어떤 기획 아닌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글쎄요, 그 보통 항고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그 1심의 지규현 부장판사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상급 법원에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납득이 이제 되지 않지만, 제가 굳이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엔 그 보통 항고의 기간이 또 시간이 걸리고, 그게 또 끝나면 또 재항고를 해서 또 대법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병합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통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기엔 너무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마 현실적 거에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이 돼봅니다. 예, 아까 좀 나온 얘기 더 여쭤보고, 이 보통 항고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것만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이 어떤 내란 수계 혐의라는 어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풀려났다는 이 현실 때문에 과연 네. 검찰이 그 중요한 공소 유지에 의진이 있는가, 이 근원적인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게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이 됐다 하면 죄를 져서 죄를 받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속이 취소됐거나 석방됐다고 하면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흔히들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쪽에서는 걱정하고 한쪽에서 환호하는 겁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인 흠결이 인정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미 그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예. 각 사령관들이 지금 구속 기소돼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유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도, 그걸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치다. 예. 다만 검찰도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법원의 이 급작스런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나 저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항고나 보통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에 클리어하게 결정을 좀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전체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재판 공소 유지를 생각해 볼 때 실무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고민도 같이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봅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언제쯤으로? 지금 뭐 통상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경우나 박근혜 대통령 경우로 하면 14일, 15일 걸렸다고 하니까 예. 이번 주 중에는 선고일이 잡힐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대통령 석방이라는 지금 변수가 불거져 나와서 좀 연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17일까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지금 변론 절차나 이 날짜를 안 잡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대로 선고를 할지, 아니면 늦춰진다 하더라도 17일까지 정도에는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지금 다들 법률 전문가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구속이 취소됐다는 결정하고 상관이 없단 말씀이시죠? 예. 예, 헌법재판 절차에서의 지금 진행 상황은 전혀 별개의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구속 취소라는 결정에 의해서 형사재판의 어떤 내용이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선고 결과는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저도 상당한 논란의 부분이 있고 다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징계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징계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에서는 이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제가 보건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반민주적인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그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되실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헌재에서의 대통령의 이 변론 과정을 보면 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도 뭐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그 형사재판 유죄는 저도 동의할 수 없고 다툴 부분이 많지만 직무를 계속 수행해서 대통령 직무로 복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혼란이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생각할 때는 조금 좀 걱정이 되지 않는 게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좀 짐작을 해봅니다. 예,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어떤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판단은 전원일치 판단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 어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지금 8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뭐 경론을 벌이고 뭐 매일 평의를 하고 뭐 나중에 뭐 표결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 외부로 발표되는 결정문에는 저는 만장일치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야 한다고 그것이 예.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뭐 5대 3으로 기각이 된다든지 예. 아니면 6대 2로 인용이 된다든지 하면 그렇잖아도 지금 그 광장에 몰려 나온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반대, 한쪽에서는 찬성으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에 나 네. 있는데요. 만약 5대 3, 6대 2 정도의 진짜 표결에 의해서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이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 뒤에 후폭풍은 정치권 전체가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김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요.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당의 어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상황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조기 대선이라면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도 그렇고 탄핵 반대라는 입장으로 지금 공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 반대가 당의 입장인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전제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뭐 각 주자들이나 당이나 저는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해 봤을 때 대통령이 석방되시고 그다음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된 다음에 대통령께서 관저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실 경우에는 당장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경우를 보면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그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3주 정도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기간에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한다면 경선판 자체가 굉장히 좀 요동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행여라도 대통령이 낙점하거나 대통령이 지지하는 일종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후보로 경선의 결과가 모아지게 된다면 그 후보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 우리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우려하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 투톱 체제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던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 당이 또 집권 여당이고 공당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승복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경선 국면이 가면 저는 우리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 많은 우리 지지자들과 또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탄핵을 반대했던 많은 분들의 우리 유권자분들도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후보를 경선에서 뽑아놔야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충분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저는 반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지도부가 전부 극단적인 우쪽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60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지금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만 실제로 대선에 출마해서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면서도 가장 먼저 몸을 풀면서 대선을 준비했던 분이신데 지금 조금 지지세가 꺾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인데 저는 의외로 예. 탄핵이 인용돼서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승복하고 예. 조기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해서 경선 과정이 열릴 경우에는 우리의 지지자들과 또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결국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예. 지금의 국면은 정서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것이 압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네. 탄핵이 결정이 나서 대통령께서 퇴장을 하게 되시면 예.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고 우선적인 그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입장에 맞춰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분들도 후보를 뽑는데 경선 과정에서 저는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할 거라고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어떤 상식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무슨 어떤 분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냐 하면요. 네네. 이미 여당 지도부는 대선은 포기했다. 당권만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후보인 뭐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을 그분들이 더 밉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큰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권 지키고 다음을 노리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어떤 이미 심증을 고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 제가 앵커님의 말씀에 좀 반박을 해보면요. 첫 번째 2007년의 경우는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홍준표 당시 후보가 거의 옹립하다시피 해서 후보가 됐고요.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선에서 이길다는 생각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또 제3지대에서 따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분명히 다르게 그 당시 지금의 상황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이나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다 우리 당내에 다 결집돼 있고요. 예. 거기에는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분열돼서 이재명 후보에게 헌납한다는 저는 그런 패배 의식은 전혀 없다는 게 하나 다른 점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때 당시 2007년도의 탄핵 국면에서는 지지율이 정말 폭망을 했었습니다. 예. 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거의 지금 비등하게 나오고 있고 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때 200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전혀 다르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지금 정치적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선 승리는 관심 없고 당권 장악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런데 계엄이라는 어떤 사태에서 옹호한 쪽과 이게 어떤 승부가 과연 될까요? 그 이른바 중도라는 분한테 소구가 될까요? 금방 경선 끝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탄핵의 결과가 나오면 경선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자들과 많은 우리 국민들이 냉정함을 찾고 이성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걸로 저는 합리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옹호하거나 예.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올렸을 때 그분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승산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저는 됐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근식 예,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